물과 소금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예,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물은 미네랄 알칼리수다. 일반적인 좋은 물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지만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물은 몸이 좋아하고 우리 몸에 저하된 기능을 되살릴 수가 있고 면역력이 증강될 수 있는 이상적인 물이어야 한다. 물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분해를 통한 알칼리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전기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자파와 전기분해 과정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알칼리수를 만들 때에 전기분해를 이용하지 않고 은, 브로말린, 황토, 마하, 금, 운모, 활성탄을 조합한 특별한 미네랄 조합을 만들어서 이러한 물질이 총매 작용하여서 자연스럽게 알칼리수로 만들면 좋은 기운을 담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미네랄 알칼리수가 된다. 이러한 미네랄 조합을 보면은 마하 Q에서에는 물을 알칼리화하며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 생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금, 운모는 물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물 맛을 좋게 만들고, 브로말린은 체내에서 계면 활성 효과를 통해서 물을 클러스터하여 흡수를 용이하게 하며, 브로말린이 음이온과 미네랄이 용출되어서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은은 항균 작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만들고, 활성탄은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여 물을 부드럽게 만들고, 황토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고 원적 개선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 의하면 충남 당진의 양기장에서 미네랄 알칼리수를 이용해서 약 10만 마리의 닭을 사육한 결과 생존율이 5% 이상이 증가하고, 닭의 무게도 평균 130g 증가하고, 닭의 육질이 특히 향상되었고, 단백질의 비율이 10%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전체 지방의 비율은 무려 30%나 줄어들었다. 전체 콜레스테롤의 양도 10% 감소하였고, 지방산의 성분 중에서 인체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진 릴놀레닌산, 아르키도닉산의 농도가 특히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인 김현원 교수와 이기재 교수의 공동 연구로 진행된 실험에서 미네랄 알칼리 환원수가 항암 효과, 면역 기능 향상, 암 전이 억제 효과, 그리고 당뇨와 합병증에 대한 결과 현저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부암 세포를 실험용 쥐의 피하에 주입한 후에 쥐들이 항상 미네랄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도록 했는데, 일반 물을 마시는 쥐들에 비해서 미네랄 알칼리수가 맛있는지 더 많은 물을 마셨는데, 혹은 자기 몸에 좋다는 것을 민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물을 자주 보충해 줄 수밖에 없었고, 20일이 경과한 후에 쥐에서 자란 종양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신 쥐들의 경우에 일반 물보다도 무려 400에서 168로 줄어들었다. 응? 뭐야? 잘못. 쥐들이 일반 물을 마신 쥐들보다 종양의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줄었다. 일반 쥐들은 평균 생존기간이 36일에 불과한 데 비해서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신 쥐는 생존기간이 45일로 늘어났고, 암이 전이 되는 속도도 일반 물을 마신 쥐에 비해서 절반 이하였다. 또한 암세포는 일반 세포에 비해서 활성산소량이 많은데,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신 쥐는 폐, 간, 신장의 활성산소량이 매우 줄어드는데, 면역기능의 중추 역할을 하는 비정의 경우에 오히려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신 쥐의 활성산소량이 더 증가했다.
활성산소량이 더 증가했다고.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신 지의 활성산소가 비장의 경우, 이는 활성산소가 인체에 부정적인 역할뿐 아니라 외부의 적을 격퇴하기 위한 면역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증가했다 이 말이요.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상승시키는 미네랄 알칼리수의 능력에 의해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신 지의 경우에 세균을 직접 공격해서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을 나타내는 물질인 인터페론 감마와 인터루킨,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과 같은 체액성 면역을 나타내는 인터루킨들이 모두 상승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미네랄 알칼리수가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쥐에게 물을 약 4개월 마시게 했는데 실험 기간 동안에 일반 물을 마신 쥐의 체중이 계속 줄어든 반면에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신 쥐의 경우에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혈당의 상승이 억제되었을 뿐 아니라 몸에 해로운 중성 지방도 현저하게 줄었다. 총 콜레스테롤 농도도 줄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신 쥐의 경우에 혈관에 지방을 축적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저밀도 쥐 단백질은 다른 쥐에 비해서 매우 줄어든 반면에 여분의 콜레스테롤 간으로 옮겨주는 유익한 고밀도 쥐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쥐들이 당뇨나 비만을 위한 약이 아닌 단지 물만 마셨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은 놀라운 성과이다. MBC TV 생명수의 진실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당뇨병에 대한 미네랄 알칼리수의 임상실험 결과를 소개하면, 임상실험은 한서대학교 자연의학 연구소의 협조를 얻어서 인슐린을 주시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환자의 의지에 따라서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미네랄 알칼리수만을 마시는 군과 원래대로 인슐린 주사를 그대로 맞으면서 병만 치료를 받는 군으로 분류했다. 전해 알칼리수를 이용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일본의 교와 병원도 인슐린 주사와 같은 치료는 완전히 끊지 않았던 반면에 이 실험에서는 병원 치료를 아예 중단했다. 촬영 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시는 군은 아예 입원시켜서 하루에 무려 5리터씩 마시게 하였다. 5리터면 일반적인 생활에서 그 3배나 되는데요. 나도 많이 마실 때는 이 정도 안 마시겠나?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변화하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신기해하면서 더 열심히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셨다. 36일 후에 결과를 비교했는데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신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전반적으로 내려갔다. 전반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공기를 좋은 곳을 찾아가야지. 이거 비가 오는 날 그냥 가까이서 그냥 차량에 그냥 내연을 쿵쿵쿵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 사람들 참 어쩔 수 없죠. 자기들도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아니면 추워서 또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공회전을 한다는 것은 주변 공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 잠깐 쉬면서 또 책을 보도록 보겠습니다. MBC TV 생명수의 진실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당뇨병에 대한 미네랄 알칼리수의 임상실험 결과를 소개하면, 임상실험은 한서대학교 자연협조를 얻어서 했고 혈당 수치가 30일 후에 결과를 비교했는데 미네랄 알칼리수를 마시는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전반적으로 내려갔다. 그 정도로
그 정도 보죠. 뭐 전반적으로 내려갔다 하는 정도 되지 뭐 수치 데이터까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자, 이거 비가 지금 많이 오네. 비가 내려서 이 좋은 물들이 또 환원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또 수많은 독소들이 저 배출이 되어지고 이런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죠. 자, 오늘은 좀 이렇게 푹 피고는 거는 쉬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에 맞추어서 환경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나무 그래서 비바람을 좀 피하면서 여기가 조금 좋겠네. 비바람을 피하면서 이 책을 계속 읽어보도록 합니다. 물은 어떻게 마실 것인가? 지금까지 물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독자 여러분들은 막연히 물에 대한 상식이나 개념을 떠나서 물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한다. 필자가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처럼 물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는 사실, 또 좋은 물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 마실 거, 먹을 것이라고 해야 맞는 것인지 필자도 단순히 정리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단순히 물만 드는 것은 마시는 것이고 식사와 같이 드는 것은 먹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다. 자, 다쳤을 때는 오는 통증은 통증의 원인을 알고 있고 그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다치지 않았는데 이거 비바람 때문에 책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자, 그래서 두통이나 뭐 속쓰림이나 위통이 또 그렇다라는 거죠. 눈이 따갑고 쓰림, 진상, 등장, 또 소화불량, 신경쇠, 불면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이렇다면 이런 질병들은 물만 부지런히 마셔줘도 생기지 않거나 나을 수 있는 질병이며 통증이다. 이런 통증을 해결해주는 최상의 통증 치료약이 바로 물인 것이다. 그렇지. 이 약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나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거의 없다. 이 물은 바로 우리 몸이라는 산업에서 바로 사용하는 현금 지급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인체는 매 24시간마다 내전의 물에 해당하는 물이 재순환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 평생을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일이다. 물의 이러한 대사 패턴과 재순환 공정에 인체는 하루에 최소한 3리터 정도의 물이 부족하게 된다. 부족한 만큼 물은 그날그날 몸에 공급되어야 한다. 나 자신은 그렇게 마시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면 중간 실수 치료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몸은 물이 덜 마셔주면은 덜 마셔준 만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물을 꺼내서 하루에 필요한 양을 써버리게 된다. 그래서 계속 수분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조직 속에 있는 수분을 계속적으로 꺼내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 인체 조직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1kg이면 33cc 이상의 물이 필요하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루에 최소한 3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므로 여유있게 4리터 이상은 마셔야 한다. 필자의 욕심으로 독자에게 요구하는 양은 하루에 5리터 정도 마시면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다.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연료를 채워주어야 차가 서지 않고 달릴 수가 있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해 주어야 재충전해서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고 나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체는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질병에 시달리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몸이 털수의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충분히 마셔줌으로써 세포가 항상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물이란 앞장에서 다루었던 좋은 물을 마신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하기로 한다. 응? 이런 전제하에서 한다 라는 거죠. 아유. 자, 이거 참깨가 조그마한 참깨들이요. 그래도 싹을 맺히네요. 땅에 영향이 있거나 없거나. 자, 푸르름의 이 녹음이 짙어지는 한여름의 날씨가 이제 7월 중순에서 7월 중순이잖아요. 7월 중순에서 8월로 가면은 그 녹음이 그러면서 8월 중순부터는 또 이제 서서히 이제 가을을 대비해야 되니까 참 한 해라는 것이 너무나 세월이 빠르게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비가 줄줄줄 내리는 이 빛 속에서 물에 대한 이 책을 읽으니까 더 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는데 물을 그동안 한 2리터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물에 대한 이 전문가가 하루에 4리터, 5리터까지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물을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 많은 학자들이 있잖아요. 또 물을 많이 마셔서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계호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저 한두 컵씩, 세 컵씩 이렇게 공복에 마시는 정도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에 방석을 잊어버리고 다녀요. 여기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하는 바람이 부는데 몇 분까지 읽었나? 17분. 자, 그러면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마신다.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냉장고의 보급으로 인해서 물은 찬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자연은 냉장고를 만들어주지 않듯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좋다. 체내에 물이 들어갔을 때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될 수 있는 물이란 찬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다. 사람의 체온은 평균 36.5도인데 찬물은 4도니까 그걸 대피하려고 얼마나 또 에너지가 힘들겠나 이 말이죠. 그렇다면 체온과의 온도 차이는 30도 정도가 되는 것은 우리 몸은 그만큼 받아들이는데 부담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물론 물맛은 찬물이 좋지만 맛은 순간이다. 찬물을 마심으로써 생성되는 활성산소나 찬물을 데우기 위해서 생성되는 필요한 호르몬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 호르몬은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므로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도 빠르고 몸에도 좋다. 물은 한 번 마실 때 500cc를 하루 10번 이상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한꺼번에 확 마시지는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실 때 마시는 것을 좀 절제를 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자, 열심히 부지런히 이 빗길에도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마실 때 500cc를 하루에 10번 이상 마신다. 10번 500cc는 그래서 한 번 마실 때 보통 그 팩에 하는 우리가 마시는 것이 뭐예요? 한 300ml 500cc면 이것을
입을 떼지 않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몇 모금씩 마시든지 1회 음용에 500cc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체내에 물이 들어오면 최소한 500cc의 양이 들어와야 뇌로 물이 들어온 것을 보고한다. 뇌는 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받고 물 분배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인체의 각 기관에 지시한다. 즉 물을 어디에 얼마만큼 보내줄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뇌가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내에 골고루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하루 필요한 양을 충분히 마셨다고 하더라도 1회 음용량이 적으면 물 분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물이 많은 것은 많고 부족한 것은 항상 부족하게 되므로 체내에 물이 많이 공급되는 것은 세포가 활성화되지만 부족한 것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불균형을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음용량을 충분히 해야 되며 물 분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0cc는 마셔야 한다. 그리고 하루 최소 섭취량을 3리터 정도라고 앞에서 밝혔지만 이것은 최소 그 정도는 마셔야 한다는 것이고 필자가 독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양은 5리터 이상이다. 더구나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정도지만 체내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이 유발된 사람의 경우에는 물은 치료약으로 봐야 하므로 10리터 이상은 마셔주어야 한다. 10리터. 그럼 이 정도의 물을 마시면 체내에 필요한 염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금을 떠서 마셔주어야 염류 대사가 원활해져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셔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때도 역시 500cc를 마셔야 하면 물론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할 때에 잠자는 시간 동안의 수분 보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체내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된다. 소변을 보지 않았는데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람은 호흡하면서 상당량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이한 난방 방법인 온돌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는 수분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배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눈은 소변 색깔을 보면 진한 갈색 색깔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취침 전에도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다. 취침 전에도 마시는군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셔라.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이로 인해서 모든 소화기관이 미리 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30분 전에 물을 마셔서 소화액 분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위염이나 십이장 또 위궤양, 대장염 같은 위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식사 전에 물을 마셔주어야 식사 때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필자는 물을 별로 먹지 않는 예전에는 위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변비를 고생을 많이 했고 만성위염으로 고생을 했다. 위염이 있으면 트림이 자주 나고 항상 위가 뜨부룩한 느낌이 들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변비도 없고 위염 증세도 말끔히 나왔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위염이 생기는 원인 역시 수분 부족이다. 수분 부족. 목이 마를 때는 언제든지 물을 마시라. 365일 쉬는 그 보약이 따로 없네. 물을 마시라. 식후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음식물을 먹고 나서 소화 공정이 완전히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30분 정도로 소요되는데 소화작용이 완전히 끝나고 음식물 분해에 의해서 야기된 수분 소지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한다. 식후 2시간 30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마셔도 상관이 없으나 2시간 30분이 경과나 가서는 반드시 마셔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이나 기타 땀을 흘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땀을 흘리기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써 땀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땀으로 빠져나갈 수분을 미리 보충해 줌으로써 탈수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변비가 있는 사람이나 과일이나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어야 한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체내의 수분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변비를 없애주는 것이며 과일과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야채를 잘 먹지 않은 데까지 물까지 마시지 않으면 체내의 수분 부족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써 부작용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다.